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조금만 덜 먹어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는 먹는 걸 줄여도 운동을 해도 왜 그대로일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포기해야 하나? 주변에서도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그냥 건강이나 챙기자고. 근데요, 여러분, 정말 이 나이에 다이어트는 의미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딱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며칠 굶어서 쏙 빠지고 밤에 헬스장에서 땀 흘리고 그런 방식은 이제 우리 몸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대신 지금 우리는 몸을 망치지 않고 지키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느릴지라도 근육은 지키고 체력은 살리고 다시는 찌지 않는 내 몸을 만드는 다이어트.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60대 이후 성공하는 건강 다이어트의 핵심 원칙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젊었을 땐 이틀만 덜 먹어도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줄이고 움직여도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그냥 건강이나 챙기자. 하고 포기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면 다이어트는 소용이 없는 걸까요? 답은 아니요. 그저 젊을 때와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이 들면 살이 잘 안 빠지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몸속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30대 이후엔 10년마다 약 35%씩 떨어지고 60대부터는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예전엔 하루 1800kcal를 썼다면 지금은 같은 생활을 해도 1400만 1500kcal밖에 안 쓰는 겁니다. 즉 예전처럼 먹고 움직여도 살이 찌고 잘 빠지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2.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살은 지방이지만 우리가 살을 빼려면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근육은 칼로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 60대 이후엔 매년 12%씩 근육이 사라진다고 해요.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지고 관절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더 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살 빼기 전에 근육부터 지켜야 해요. 몸무게보다 근육량과 움직임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3. 호르몬 변화도 살이 찌는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잘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예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고 더 어렵게 살이 빠지는 몸이 되는 거죠. 이건 의지나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4. 같은 걸 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도 식사 줄였고 걷기도 하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이건 노력 부족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굶으면 수분과 근육이 빠지면서 금방 체중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붙이고 근육을 먼저 뺍니다. 즉,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굶거나 무리하는 다이어트는 독입니다. 빠져도 안 빠지는 것보다 더 나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5. 생활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나는 똑같이 사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생활 습관이 미세하게 변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출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예전보다 단백질 섭취는 줄고, 밥, 국, 김치 위주의 식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활동량은 줄어도 식사량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살이 서서히 찌는 이유가 됩니다.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몸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바뀐 결과인 거죠. 6. 체력과 기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살이 잘 안 빠지면 기운도 빠지고 의욕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는 나랑 안 맞아 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의 변화를 탓하기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7. 결론, 당신의 몸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안 됐던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젊을 때랑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빠르게 빼는 대신 근육을 지키고, 식사는 줄이기보다 바꾸고,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자주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는 몸과 싸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과 함께 걷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입니다. 60대 이후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땐 하루 이틀만 덜 먹어도 살이 쏙 빠졌는데 이젠 아무리 줄이고 움직여도 잘 안 빠져요.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법도 바뀌어야 해요. 이제는 빨리 살 빼는 법보다 천천히 건강하게 다시 안 찌는 몸 만들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후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근육을 지키는 것이 다이어트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을 뺀다고 할 때 몸무게가 줄면 무조건 좋은 줄 아시죠? 하지만 빠지는 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근육은 우리 몸속 에너지 공장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도 칼로리를 쓰는 건 근육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쉽게 찌고 몸이 점점 피곤하고 무거워지고 관절과 허리 통증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니까 6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 전에 근육부터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매일 가볍게 물병 들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루 5분씩만 꾸준히 해도 몸의 중심 근육이 유지되고 체중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나 계란을 줄이고 밥이나 나물로만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더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기운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나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내 체중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을 챙기는 쉬운 식사법. 아침 삶은 계란 무가당 두유, 점심 생선, 닭가슴살, 두부, 저녁 밥 대신 두부 반모 야채.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두부, 콩, 달걀, 요거트, 두유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조금씩 넣는 것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자주 먹는 게 흡수율이 높습니다. 세 번째, 빨리 빼는 것보다 오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을 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한 달에 45kg씩 급하게 빼면 살은 빠져도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빼면 수분과 근육이 빠지고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고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쉽게 찝니다. 요요 현상. 진짜 좋은 다이어트는 어떤 걸까요? 바로 천천히 줄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다시 안 찌는 몸을 만드는 다이어트입니다. 한 달에 12kg만 줄여도 대성공이에요. 몸이 피곤하지 않고 밥맛도 좋고 운동 후 기분이 상쾌하다면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건강 다이어트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 1.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2.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털어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보세요. 잠든 근육을 깨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아침은 꼭 드세요. 굶는 것보다 단백질이 들어간 아침 식사가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삶은 계란, 무가당 두유, 방울토마토나 바나나 같은 간단한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낮 루틴 1. 점심은 균형 있게 드세요. 밥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현미밥 23공기 정도,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나물 반찬 2가지, 맑은 국 정도면 이상적인 한 끼입니다. 짠 반찬이나 국물 위주의 식사는 피해주세요. 2. 식사 후엔 꼭 걸으세요. 점심을 드신 후 10분만 집 근처를 걸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걸 막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한두 층 오르내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자주 움직이세요. 앉아서 TV를 보실 때는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번갈아 들어주는 간단한 동작을 해보세요. 전화 통화는 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5,000보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깔면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 1.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세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탄수화물은 줄이고 두부, 달걀, 찐 채소 같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해보세요. 밥 대신 두부 반모와 야채볶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치찌개나 짠 반찬, 늦은 시간에 과일 섭취는 피해주세요. 2. 소화가 된 뒤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TV를 보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앉은 상태에서 발을 번갈아 들었다 내리기 같은 부담 없는 동작들을 하루에 1015분만 실천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루틴 1.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를 한 잔 드세요. 보리차, 둥글레차, 우엉차 등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필요한 야식 욕구도 줄여줍니다. 2. 하체 순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다리를 벽에 기대고 5분간 누워있거나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잠들기 전에 해주면 혈액순환에 좋고 다리 부종도 줄여줍니다. 하루 습관이 체중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루를 잘 관리하면 운동을 더 많이 하지 않아도 음식을 확 줄이지 않아도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 한 가지, 일주일에 한 단계. 그렇게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 60대 이후 다이어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딱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빼는 다이어트, 남 눈치 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젠 5kg, 10kg 단기 목표보다 한 달에 1kg씩 건강하게 줄이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바뀐 몸은 숫자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바지를 입을 때 허리가 덜 조이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진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물 한 잔 먼저 마신 것, 점심 식사 후 10분 걸은 것, 저녁에 두부 반모로 밥을 대신한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건강은 오늘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60대, 70대에도 건강하고 가벼운 몸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내 몸을 위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걸어가요.